책을 읽는 당신이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책은 인공지능 시대 돈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가, 미래의 부입니다. 지은이 이지성, 출판사 차이정원. 그럼 시작할게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현재, 그리고 미래 시대에는 어느 기업, 어느 국가가 이 흐름을 주도적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 시대의 경쟁력이 재편된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막 시작된 단계다. 만약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100년으로 놓고 본다면 그 기간 중 초창기 5에서 10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다. 허벌판에 음마 아파트 하나가 들어선 1970년대 강남과 같은 상태랄까? 그때로부터 50년이 흐른 지금의 강남을 보라. 앞으로 일어날 변화의 폭은 강남의 변화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전작 에이트와 에이트 싱크를 통해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기 위한 인문학적 방법을 이야기했다. 미래의 부는 그에 이어 인공지능 시대의 부의 흐름을 읽고 부를 창출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삶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한다. 나는 미래의 부의 창출 방법을 미국 우량 주식 장기 투자에서 찾았다. 우량 주식 장기 투자는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최근의 주식 투자 열풍과는 결이 다르다. 앞으로 100년 이상 이어질 인공지능 시대에 세계 경제를 주도해갈 국가와 기업의 비전을 읽어내고 그 가치에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와 인내심, 그리고 강력한 믿음이 필요하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의지만 있다면 누구라도 이 새로운 부의 흐름에 올라탈 수 있다. 당신은 어떠한가? 이 흐름에 올라탈 준비가 되었는가? 파트 3. 미래의 부를 창출하는 10가지 방법. 1.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라. 만약 상대의 성격이나 가치관 같은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외모만 보고 결혼한다면 어떻게 될까? 막상 살아보니 서로가 추구하는 가치가 너무 달라 이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오로지 배우자의 돈만 보고 결혼을 한다면 마찬가지 결과일 것이다. 주식의 원리도 이와 같다. 삼성전자 주식을 얼마 동안 갖고 있다가 차익 실현 후 매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주식을 사는 것은 투기다. 절대로 결과가 좋을 수 없다. 또 그런 마음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 설령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진짜 부자라고 보긴 힘들 것이다. 물질의 부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신의 부자, 마음의 부자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신과 마음이 빈곤한 사람은 자신이 지닌 물질적 부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 결국 빈자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투자란 무엇인가? 그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제대로 알고 주식을 사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기업이 걸어온 길을 보니 가치 있는 일을 하는구나 라는 나름의 평가를 내린 후 매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투자하는 기업에 진심 어린 마음을 갖지 않으면 결코 장기 투자자가 될 수 없다. 10년 이상 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기업을 진짜로 좋아해야, 아니 사랑해야 오랜 기간 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10년, 20년, 30년 장기로 주식을 가져가야 한다는 사실을 누가 모르겠는가? 주식에 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99%의 사람이 알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 왜 그럴까? 그 기업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기업을 돈으로만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매도를 고민하게 된다. 혹은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면 가차없이 팔고 뒤돌아선다.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 장기 투자를 할 수 없고 당연히 큰 돈을 벌기도 어렵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부디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량 주식을 장기 보유해야 하고
그러려면 기업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기업을 이해하고 사랑하면 코로나19 같은 사태로 내가 가진 주식이 30% 이상 폭락해도 절대 팔지 않는다. 오히려 이 난간을 헤쳐가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 기업의 주식을 더 사게 된다. 결국 내가 깨달은 주식 투자의 비결은 사랑이다. 당황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이 그렇다. 부자가 되는 비결도 사랑이라니. 나 역시 놀라웠다. 기업을 이해하고 사랑해야 하는구나. 그 기업과 결혼해야 하는구나. 이것이 내가 많은 공부 끝에 내린 결론이다. 우리는 인공지능 기업의 CEO가 될 수도 없고 자녀를 에드 아스트라 같은 특별한 학교에 보낼 수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인공지능 기업의 주식을 사야 한다. 아마존으로 물건을 쇼핑하는 게 아니라 아마존 주식을 쇼핑해서 주주가 되어야 한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업들이 전 세계의 부를 흡수하고 있다. 이 부의 흐름에 올라타려면 이들 회사의 주주가 되어야 한다. 1등 주식은 늘 비싸게 느껴진다. 그래서 사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사지 않으면 10년 뒤에 또 후회할 것이 분명하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기 바란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지금이 가장 쌀 수 있다는 사실 말이다. 이런 주식들은 그냥 오늘부터 사면 된다. 1등 주식은 어차피 평생 사야 하기 때문이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를, 그러니까 미국 IT 우량 기업의 주식을 오늘 당장 사라. 물론 이들 기업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사야 한다. 이렇게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한다면 30년 후 당신은 놀라운 숫자를 보게 될 것이다. 부자들의 통장 잔고에나 찍힐 것이라 여겼던 그 숫자가 당신의 통장에 찍혀 있을 것이다. 2. 인공지능의 두뇌, 비메모리 반도체를 주목하라. 반도체 시장에는 반도체 장비 제조 기업이 있는데 넘버원이 ASML이다. 왜 이 회사를 강력 추천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이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이기든 TSMC가 이기든 상관없이 돈을 버는 기업이 ASML이다. 대체 비결이 뭘까? 삼성전자든 TSMC든 ASML의 장비가 없으면 반도체를 만들 수 없다. ASML은 극자외선 노광기 EUV 제조업체로 세계 유일의 독점 기업이다. 전 세계 어떤 기업에서도 이들이 제조하는 기계를 만들지 못해 일명 외계 기술로 불린다. ASML의 시장 점유율은 무려 62%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할수록 ASML의 EUV는 더 많이 팔릴 것이다. 2023년에는 차세대 EUV가 출시된다고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 인텔, TSMC와 같은 기업들은 장비를 새로 교체해야 한다. ASML은 앞으로도 계속 장비를 업그레이드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때마다 주식이 치솟게 된다. 당신이 지금이라도 ASML을 사야 하는 이유다. 반도체 시장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국제 정치다. 대표적인 것이 앞서 살펴본 미중 무역 전쟁으로 현재 미국은 반도체 기업들에게 중국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중국에게 ASML은 목숨줄이나 마찬가지다. EUV 기술이 있어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제발 EUV 기계를 팔아달라고 ASML에 매달렸다. ASML은 좋다. 그런데 우리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 공을 정부에 넘겼다. 네덜란드 정부는 검토 중이라며 매우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다. 아마 앞으로도 영원히 검토만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이 중국과 엮이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혜로운 대처 능력으로 국제 정치적으로도 매우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삼성전자도 ASML의 EUV를 주력으로 하는 반도체 공장을 계속 지을 예정이다. TSMC도 마찬가지다.
앞서 말한 5나노 공정은 ASML의 EUV 기술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5나노에서 3나노, 2나노, 1나노로 넘어갈수록 ASML의 기업 가치는 더 치솟을 것이다. 이 외계 기업이 정말 외계에서나 가능할 법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치솟는 이유다. 미래의 부 4. 데이터 경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석유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7년 5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자원은 더 이상 석유가 아니라 데이터다 라고 선언했다. 여기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있다. 이 스마트폰은 우리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한다. 나의 경우 스마트폰을 켜면 카카오톡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다시 말해 나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카카오톡의 회사인 다음 카카오다. 어디? 카톡 정보뿐일까? 카카오 내비를 이용하면 내가 주로 어디를 가는지, 어떤 사람들과 교류하는지 모든 데이터가 넘어간다. 카카오페이는 어떨까?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때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사는지, 주변 사람들과 얼마를 주고받는지 등 나에 관한 온갖 데이터가 그쪽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내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사용할 때마다 내 데이터가 기업으로 넘어가고 기업은 이를 광고 등에 활용해서 돈을 번다. 이것이 바로 데이터 경제다. 데이터 경제에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다. 첫 번째 흐름은 데이터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가 카드사 앱을 통해 카드를 쓰면 관련 데이터가 각 카드사에 쌓인다. 그런데 만약 A 보험회사에서 개인 고객 데이터가 필요하면 A 보험회사는 돈을 주고 카드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넘겨받은 뒤 그 내용을 분석한다. 이러한 고객 소비 관련 데이터는 보험회사뿐 아니라 유통사들에도 매우 유용하다. 카드사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특정 고객이 매달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흐름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해서 수익 활동에 적용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봤듯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해 관심 동영상을 끊임없이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입하고 그것을 수익으로 이어가는 유튜브나 소비 데이터를 분석해 팔릴 만한 물건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쇼핑몰이 이러한 예다. 3차 산업혁명 시대까지는 석유 중심 경제였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쇼핑이 일상화되었고 우리 삶은 자연스럽게 석유 경제에서 데이터 경제로 넘어갔다. 10년 뒤에도 우리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을까? 50년 뒤에는? 그때쯤이면 과학기술이 발전해 스마트폰은 사라지고 이를 대체할 압도적인 신문물이 나와 있을 수 있다. 어쩌면 데이터 경제가 웨어러블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데이터 경제는 계속 확장될 것이다. 여기에 회의적인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석유가 발견된 이후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를 생각해보라.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석유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 그런데 석유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석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앞으로 데이터 경제는 어떻게 될까? 석유 경제가 간 길을 똑같이 가게 될 것이다. 데이터 경제를 대표하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등의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가? 더는 성장할 여지가 없다고 예상하는가? 그렇지 않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100년 전 록펠러가 스탠더드 오일을 설립해 석유 시장을 막 점령한 그 시기처럼 말이다. 대한민국은 조금 애매한 상황이다. 2019년 말 데이터 경제 3법이 통과되었지만 중국보다 뒤처져 있을 정도로 후발주자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 종사 인력은 33만 명이다. 이 중 데이터 직무 인력이 8만 9,058명이다. 데이터 산업 중에서도 핵심은 빅데이터인데 이 분야의 관련 인력은 고작 9,500명에 그친다. 반면 미국은 데이터 산업 종사 인력이 1,400만 명이다. 1,400만 명 대 33만 명. 게임이 될까?
미국의 데이터 산업 종사 인력이 월등히 많은 것이 단지 미국 인구가 우리보다 많아서일까? 미국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6배다. 미국이 우리의 몇십 배를 훌쩍 뛰어넘는 1,400만 명의 데이터 산업 종사 인력을 갖추고 있다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 체제가 데이터 경제로 바뀌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침체기를 겪고 있는 일본을 우습게 보지만 일본 역시 데이터 경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핵심 인력만 400만 명이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이유다. 일본은 망했고 삼성이 일본을 다 따라잡았다는 식의 언론 보도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 충격적인 건 브라질도 이미 117만 명의 데이터 산업 종사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려 2017년 기준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안하다. 인터넷, 스마트폰만 잘해서는 소용이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세계 데이터 경제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유럽, 중국의 데이터 경제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질 것이다. 즉, 전 세계의 데이터 경제가 이제 막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단계로 이 우상향은 앞으로 폭발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이것이 당신이 데이터 경제를 알아야 하는 이유다. 데이터 경제는 필연적으로 미래의 부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결국 미래의 부는 데이터 경제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 미국 우량 기업에 있다. 여기까지 제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4대 서점 종합 1위 8 시리즈의 완결판 미래의 부를 읽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